이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소통이 힘든가요? 사용 언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여러분, 화용 언어를 들어보셨나요? 화용 언어는 단지 말을 할 줄 아는 것 이상으로 상황에 맞게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전 영상에서 제가 의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화용 언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화용 언어가 좋은 아이들은 어떻게 소통할까요? 먼저 다양한 의도를 사용해서 내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겪었던 일, 즉 경험이죠.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랑 싸웠을 때 앞뒤 과정과 같은 상황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잘 들어줘요. 아, 친구가 지금 이런 느낌이겠구나. 내가 엄마라면 이런 행동은 싫어하겠구나. 이런 걸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화용 언어 능력이 미숙한 경우요. 이 능력이 부족하면 아이는 친구 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다소 이기적이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아이로 비춰질 수 있죠. 우리 아이가 지금 말을 잘 하나요? 단순히 단어의 수가 많고 긴 문장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화용 언어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의 화용 언어 능력을 키워 친구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놀이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화용 언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에 맞는 적절함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상대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뜻하죠. 여기에는 잘 들어주기, 또 잘 지키기가 포함되어요. 이지쌤이 일상에서 아이를 키울 때 규칙에 대한 점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화용 언어 때문이에요. 잘 듣고 잘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화용 언어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용 언어가 부족한 아이들은 잘 듣는 것과 잘 지키는 것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눈을 맞추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본다는 건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 위해 이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볼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근원적인 준비 과정부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자기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상대의 말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잘 듣는 게 안 되다 보니 화용 언어가 부족한 아이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말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의 입장이 중요하다 보니 지키기, 즉 대화의 규칙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들은 또래 관계에서 특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비교적 어른들과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좀 맞춰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가 또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화용 언어가 부족하게 되면 친구들 눈에는 우리 아이의 행동이 이기적이거나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로 비춰질 수 있어요. 또는 친구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혼자 노는 게 편한 아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화용 언어를 향상시켜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화용 언어는 사회성과 관련이 깊어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가 이왕이면 사회성이 좋은 아이였으면 하실 겁니다. 저도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무엇보다도 사회성이 좋은 아이를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회성이라는 건 물론 기질적으로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를 살아가면서, 즉 하루하루 아이가 경험을 쌓아가면서 높아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즉 배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저 이지쌤이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의 화용 언어 능력이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놀이법은 차례 지키기 놀이입니다.
아이랑 같이 노는 상황이라면 뭐든 좋아요. 보드게임일 수도 있고 간단한 퍼즐을 끼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과자를 먹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일상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가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린 경우라면 이번에는 이지 차례야. 이번에는 엄마 차례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이가 순서를 기다리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쌓아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하냐면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이 순간 가장 어린 지금 당장부터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비눗방울 놀이를 할 때도 엄마가 한번 불고 아이가 한번 불고, 책을 볼 때도 아이가 한번 넘기면 그 다음은 엄마가 한번 넘기고, 이런 식으로 놀이를 넘어서 일상에서의 차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놀이 방법은 감정카드 맞추기 놀이인데요. 감정카드 놀이는 아이의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무슨 감정일까? 를 묻는 놀이예요. 특정 상황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그림 카드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짜잔! 친구가 산을 올라가고 있어. 기분이 어떤 것 같아? 친구가 뱀을 봤어. 기분이 어떤 것 같아?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그 그림 속 상대가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은지를 묻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놀이 방법은 앞과 마찬가지로 카드를 준비하시고 다른 감정이 들 수도 있다는 것과 왜 그런지를 함께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놀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가 산에 올라갔는데 기분이 어떤 것 같아? 힘든 것 같다, 그지? 그런데 이지야, 우리도 저번에 엄마랑 이지랑 같이 산에 올라갔었잖아. 근데 그때는 어땠어? 우리는 되게 재밌었잖아, 그지? 우리는 되게 재밌는 기분이었는데 이 친구는 왜 힘든 기분일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산이 너무 높아서 혹은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상황 자체는 같아도 여러 이유들로 사람들마다 감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눠보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지? 놀이예요. 이것도 일상에서 매우 자주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이에게 집에서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혹은 무슨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방금 뭐라고 했지? 를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 저 꽃 좀 봐. 진짜 이쁘다, 그지? 아이가 응 하면 이지야, 엄마가 방금 뭐라고 그랬지? 하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일상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이랑 놀 때 역할놀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공룡 피규어나 인형 피규어로 아이랑 같이 놀면서 쾅, 나는 이걸 잡아먹을 거야 이러면서 역할놀이를 하실 때 이지야, 방금 이 티라노가 뭐라고 그랬지? 잡아먹는댔지? 그럼 이 트리케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으아! 하시면서 이렇게 역할놀이를 하실 때 역할을 맡은 피규어들이 뭐라고 했지? 를 끼워서 물어봐 주시는 거죠. 이지 아이.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사회성과 소통에 너무너무 중요한 화용 언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화용 언어는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오늘은 일상에서 꾸준히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화용 언어는 상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언어를 쓰는 능력이다. 이를 높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차례 지키기, 두 번째로 감정 단어 이야기하기, 세 번째로 엄마가 뭐라고 그랬지? 였어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아이의 화용 언어는 물론 더 나아가 사회성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작은 습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즐겁고 행복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을까요? 유익하셨다면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많이 이야기 남겨주세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언어 발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